또 깜짝 놀란 게 뉴욕타임즈에 나오셨다고. 화물 쪽에서 분쟁이 터지고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지입사기라고 하는데 아직도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지입사기의 예방법? 빠르게 항상 하신 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았어요. 지입 관련된 계약이 굉장히 꼼꼼한 기재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피해자가 되지 않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상 당했을 때 해결이 진짜 어떻게 가능하다거나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일단 무조건 빠른 단계에서 취소나 해제를 이제 결정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모신 분들은 변호사님들이신데 우리 화물업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변호사님이십니다. 화물 쪽에서 분쟁이 터지고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지입사기라고 하는데 이 지입사기를 혹여 당한 것 같거나 지입사기가 뭐지?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실 때 보통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입사기 전문 변호사 검색하시면 승소 사례로 거의 유일하게 뜨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가장 많이 뜨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정말 유명하신 변호사님들 오늘 모셨고요. 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님 소개를 살짝 하려고 했는데 원래 여기 법무법인 사무실에 요청을 드렸어요. 이력을 살짝 보내달라. 좀 축약해서 보내주셨는데도 이력이 또 엄청 많으시고 사실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한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조금 줄여서 빠르게 소개 잠깐만 해드릴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원래는 변호사님이시고 미국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저작권 관리사 자격 다 보유하고 계시고 저희 한국배송인협회부터 전국 택시공제조합, 의료업체 어린이집 KBS, 자문, 소송, 승소 사례 다수 보유하고 계시고 요게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야옹이 작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영희 작가랑 그다음에 유튜버 쯔양 유명인 분들을 대리해 주셔서 다 승소하셨던 걸로. 그다음에 뉴스에 굉장히 보도됐던 유명 사건들이 많아요. 그 담당 변호사님으로도 얼굴 알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많은 성공 사례가 있어서. 그다음에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걸로 도 유명합니다. 문화체육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최 찾아가는 법률 상담 자문위원이시고 한국관광공사 법률 강의 이런 것도 하고 계시고 또 깜짝 놀란 게 뉴욕타임즈에 나오셨다고. SBS 뉴스, YTN, 조선동아, 중앙일보 300회 이상 뉴스 언론 보도되셨고 그다음에 방송 내용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그냥 여러분 아실 만한 공신력 있는 뉴스들 방송들 다 나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SBS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MBC 생방송, KBS 각종 뉴스, JTBC 뉴스, TV조선, MBN 다 나와 있습니다.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까지 출연하신 태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나와주신 우리 김규태 변호사님이신데요. 김규태 변호사님도 이력이 심상치 않으시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역시 딱 바로 나와요. 지입차 소송, 각종 계약관계 분쟁, 다수 민사사건 당연히 승소하셨고 지입차 사기라든지 고액사기, 경제범죄, 다수 형사사건 진행하셨고 원래 지금 그 KB 하나은행으로 됐죠? 옛날 외환은행 거기랑 신한은행 중법 감시부 변호사님이 경력이 있으신. 그래서 오늘 이 지입차 소송이나 지입 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얘기 나눠볼 건데 일단은 요즘 저희한테 연락이 또 많이 오는 게 배송인 협회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찾는 거 이직하는 거 이런 걸 떠나셔서 요즘 진짜 요 한 달 내로 전화가 되게 많이 오셨는데 저 지입사기 당한 것 같아요. 저 어제도 부산에서까지 올라오셨다가 가셨어요. 신땡땡 물류에서 지입사기 당한 것 같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입차 사례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1톤 탑차 16년식 17, 18만 킬로 하는 거 1,000, 1,200 차가금 그렇게 나오는데 소개 수수료가 1,300만 원이고 화물 넘버 임대료 요즘 시세로 한 300, 400 할 텐데 700만 원 이렇게 나온 경우도 많았고요. 이거는 이따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지입사기인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러니까 처음엔 모르셨다가 네네. 차량을 구매해서 부가세 신고 때 막상 신고 때 가서 이제 조회를 해보신 거예요. 네네. 근데 1,800만 원 차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부가세 신고 금액이 730만 원인 경우 또 남은 비용도 그럼 세금 처리라도 해달라 그러니까 추가 비용 내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어느 정도 급여선 막 5, 600을 보장이라고 해놓고 막상 들어보니까 그러려면 회사 탑차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 유도를 해가지고 탑차를 1,300만 원짜리 2,000만 원에 할부 구매를 했는데 이율이 14%. 문제는 여기가 말했던 것처럼 배송 물량이 나오질 않아서 돈이 커지고 난감하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취업해보니까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게 대체 왜 이런 지입 사기들을 요즘 막 조심하세요 하고 여기서도 알려주시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당하시는지 네. 아직도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지입 사기의 예방법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뭘 조심하셔야 되고 계약서 쓸 때도 네. 어떤 조항들 조심하시고 이런 것들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후에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단 이 지입 사기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입 사기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이제 사기라는 것은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이나 재물상의 이익을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입 차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운송 계약 체결한 것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많은 과정에서는 이 과정 속에 기망이 섞이는 경우를 이제 지입 사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상담을 받아본 건 아니지만 보통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보통 광고를 많이 보고 가신다고 해요. 뭐 맞아요. 잡 뭐뭐 이런 예, 사이트들 알바 땡, 알바 네. 땡땡 뭐 이런 데 네. 많이 보시고 네, 가시더라고요.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가보면 이제 광고에 월 얼마를 보장해준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일자리 찾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액을 보장해준다고 하면 저라도 한번 전화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광고가 기재가 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쉽게 이제 연락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보통 회사들은 구인을 할 때 통상은 연락처를 이제 공식 연락처만 주긴 하는데 보통 그런 업체들에서는 핸드폰 번호를 많이 오픈을 해놔서 언제든지 손쉽게 전화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 혹은 방문했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를 하신다고 해요. 굉장히 친절하게. 네. 그래서 이 친근하게 뭐 가족도 물어보시면서 친근하게 다가가시면서 이제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을 거를 예상을 시키시면서 이제 밝은 네. 아, 뭐 일이 힘들다거나 보통 이 화물 일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많이 힘들다고 하시고, 네. 네, 뭐 무거운 건 힘들어서 못 맞아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얘기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 이제 누구든지 금전적으로 좀 필요하신 분은 현혹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꼼꼼한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결국에는 그런 걸 믿고 가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빠르게 계약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으셔서 이런 사기의 범죄에 휘말리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빠르게 항상 하신 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분은 뭐 차량을 보여주지도 않고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버렸다는 분도 계시고 해보지도 않고. 네네 그쵸. 그리고 어떤 분 그러니까 그 차량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거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계약을 독촉하시니까 그냥 그 분위기상에 좀 일반적인 분들이 많이 현혹이 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지입 차량 관련된 사기는 차량 대금과 관련해서 많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기의 피해자가 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서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지입 관련된 계약이 굉장히 꼼꼼한 기재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만 봐서는 알기가 어렵고 실제 뭐 차량의 시세라든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피해자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서 방문하시는 거 좋고 전화하시는 거는 좋지만 계약을 선뜻 빠르게 하시는 것만 좀 안 하셔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그러면 최소한 피해자가 되지 않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가서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저희가 협회에서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면접을 보시던 뭐 이직을 원하시던 오시면 간혹 아무래도 유튜브를 많이 보셔서 오시면은 뭐 친동생 소개로 오신다든지 네. 뭐 매제분이 일하고 계신 매제분을 데려오시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당일에는 무조건 계약을 안 해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도 당장 하고 싶으셔도 하루는 더 생각해봐라. 그럼 그동안 또 다른 정보를 또 찾아보실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뭐 차량 계약에 들어가진 않지만 차량을 뭐 다른 데서 계약을 하신다고 해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 번만 네. 하루만 시간을 잡고 집에 가서 시세 한 번만 파악해봐도 안 당할 수 있다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뭐 저희가 미리 공문도 한번 여쭤보고 했지만 온라인상에도 보면 저도 되게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도 있고 지입 사기 조심하세요, 당하지 마세요 이건 많은데 막상 당했을 때 해결이 진짜 어떻게 가능하다거나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는 영상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변호사님들이 아시겠다 해가지고 오늘 또 방문한 큰 이유인데 혹시 지입 사기를 내가 당한 것 같다, 지입 사기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해결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입 사기를 당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실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으로 일단은 해결을 하지 않는 게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하시거나 혹은 형사고소를 통하시거나
법적 다툼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시려면은 당연히 일단 자기가 기본적으로 마련해야 할 계약 서류 같은 것들, 처음에 집 계약을 했을 때 집 계약 서류 혹은 차량 구매 계약을 했을 때 차량 구매 서류, 캐피탈 서류, 이런 계약 서류 같은 거를 잘 일단 보존을 해 놓으시는 게 제일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은, 일단은 저희가 뭐 캐피탈 계약을 한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대출금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계약 취소를 하거나 뭐 계약 해제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 가장 일단 해결하기가 편하신 경우고요. 대출금이 실행되기 전에 일단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전적인 손실은 어떻게든 막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뭐 위약금 이런 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 무조건 빠른 단계에서 취소나 해제를 이제 결정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러시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출이 캐피탈에서도 한번 실행이 되고 나버리면 그러면은 뭐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각 계약 주체를 상대로,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혹은 뭐 집 회사나 뭐 알선을 해주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알선 회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 혹은 계약 해제, 뭐 취소 이런 거를 청구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대출금이 한번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취소하고 이런 거는 절차적으로 따지면 더 어렵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셔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같은 거를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도 소송을 하다 보면은 계약 서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실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집 차주분들, 한마디로 저희 의뢰인분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런 독소 조항들이 여러 군데 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운수회사나 혹은 집 회사 측에서도 악용을 하는 거겠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이 들어간 계약서는 제가 법을 잘 몰라요. 그냥 어디서 네. 주워 들었는데 그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계약서는 이게 뭐 무효 처리가 되는 것도 있다고 어디선가 들었던 적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계약서 조항이 굉장히 부당하게 뭐 불공정하게 적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뭐 약관규제법상 해당 조항은 무효로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쉽게 인정되는 건 아니라서 교묘하게 불리하게끔 적용해 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사실은 많아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자료를 끌어 모아서 일단은 그 계약의 취소나 해제 이런 거를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냥 당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 적다를 떠나서 일단은 청구를 하시고 권리 주장을 하셔야만 상대방도 겁을 먹고 뭐 합의나 이런 걸로도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혹은 소송 기간이 뭐 길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길게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도 회사와 어떤 뭐 그 소송 외적으로 또 중재나 뭐 조정이나 이런 협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끝까지 판결로 가서 누가 말이 맞는지 일단 법적으로 한번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아보는 게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고, 민사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실 수 있을 거고, 형사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일단 이런 건 대부분 사기는 형사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거고, 형사고소는 한마디로 민사보다는 절차적으로는 단순합니다. 저희가 사기라고 하는 그런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고소나 신고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수사기관에서 다 조사를 하거든요. 너무나 명백하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계약이다, 누가 봐도 이건 사기다, 누가 봐도 기망이고 이걸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사기죄로는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거와 민사는 또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더라도 내가 민사적으로 입은 그 금전적인 손해는 또 보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피해는 여전히 남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저도 정리가 많이 되네요. 이 형사는 안 좋게 사기를 쳤다라는 회사를 신고, 처벌 쪽으로 가는 거고, 민사는 실제 내가 입은 피해를 조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